책 말이에요. 원제의 부제가 엄청 특이해요. 3초 만에 팔 수 있어. 라니, 실화인가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오퍼, 즉 제안이에요. 저자 마크 조이너는 자신이 유명한 마케터. 그에게 비즈니스의 핵심이란 바로 오퍼라고 해요. 오퍼란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치 제안, 즉 이것을 얼마에 어떤 혜택과 함께 제공하겠다라는 일체의 제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퍼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오퍼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퍼는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품 얼마예요 하는 가격 제안부터 이 상품은 당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라는 가치 제안까지 모두 오퍼에 포함되니까. 이게 바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상품입니다. 같은 제안 말이죠? 솔직히 오퍼는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건을 팔려면 가격이랑 상품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오퍼는 기본적인 판매 행위처럼 보일 수 있죠. 허나 제대로 된 오퍼는 단순히 가격과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은 우리가 오퍼를 제시했을 때 머릿속으로 4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마치 방어 기제처럼요. 4가지 질문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첫 번째 질문은 나한테 뭘 팔려고 하는 거지? 예요. 좀 노골적이지만 소비자는 일단 경계심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얼마인데? 가격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질문인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에요. 가격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하다니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당신을, 당신 회사를 신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팔 자격이 있나? 있다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요. 소비자는 판매자를 믿을 수 있는지, 판매 자격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바로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 건데? 즉, 나한테 무슨 득이 되지? 입니다.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듣고 보니 나라도 저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 3번, 널 믿을 수 있나?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혹시 사기 아닐까 걱정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1번과 2번 질문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3번과 4번 질문이 정말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상품, 저렴한 가격이라도 신뢰가 없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아요. 와, 정말 그렇네요. 오퍼가 단순한 가격 제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그럼 이 4가지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드는 것이 3초 만에 고객을 얻는 비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요. 거절 못한다니. 도대체 어떤 오퍼를 만들어야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단순히 가격을 엄청 싸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과도 다르다고 책은 설명해요. USP요? 마케팅 시간에 USP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 제품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우는 거라고 배웠는데 USP보다 더 강력한 건가요? 나도 처음엔 USP랑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렸어요. 책에서는 굳이 명확하게 구분하려 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USP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구매 욕구를 뜨겁게 자극하는 것이랄까? USP는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당신은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한다. 라는 뜨겁고도 피할 수 없는 가치를 강조하는 데 더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당신은 무조건 필요로 한다? USP는 차별성,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뭔가 필수적인 가치. 심오한데요? 말은 쉽지만요. 그럼 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혹시 뭐 공식이나 3요소 같은 게 있나요? 하하, 있네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1. 높은 비용 대비 효과. 2. 시금석, 그러니까 매력적인 문구. 3. 신뢰성. 이 3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완성되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란 시금석. 시금석이요? 그게 뭐죠? 시금석이란 원래 위대한 시인들의 정선된 짧은 문장을 문학 비평에서 지칭하는 문학 용어이기도 해요. 아, 매력적인 문구, 그리고 신뢰성. 어떤 걸 높은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건지, 어떤 문구가 시금석인지,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감이 잘 안 와요. 먼저 높은 비용 대비 효과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동수단이라는 효용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고급차를 구매하는 건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효용 외에 사회적 지위, 성공과 같은 이미지를 얻는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비용 대비 효과는 소비자가 투자한 비용, 즉 돈과 시간, 노력을 통해 얼마나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원하는 미래, 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객은 돈을 낼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얻기를 기대하죠.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이상적인 미래에 도달.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으로 빨리 인정받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 아무리 비싸도 뭔가 생각 안 하고 돈을 내는 게 그런 거였군요. 높은 비용 대비 효과는 고객이 이 돈을 투자하면 확실히 기대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고객에게 강력하게 어필해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의 첫 번째 요소가 완성되는 것. 네, 이제 높은 비용 대비 효과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단순히 싸다는 걸 넘어서 이 돈으로 정말 가치 있는 투자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두 번째 요소인 시금석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카피라이팅 같은 건가요? 그렇죠. 매력적인 문구는 한마디로 이 상품은 땡땡땡이다 라고 정해 내릴 수 있는 핵심 문장이에요. 캐치프레이즈, 엘리베이터 피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초 안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서 고객의 관심을 확 하고 사로잡아야 하는 거죠. 10초 안에 고객을 사로잡는 문구.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어떤 문구를 써야 고객이 확 하고 끌릴까요? 예시 같은 거 없을까요? 이 책의 대표 예시를 볼까요? 도미노 피자의 30분 배달 보장제 기억나세요? 30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 피자가 무료. 아, 그거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광고 기억나요. 30분 늦으면 공짜라니 하지만 결국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도미노 피자는 이 30분 배달 보장이라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나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이처럼 자기 상품을 거절할 수 없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문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화로 책에선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비법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매력적인 문구는 4가지 요소를 갖춰야 해요. 명확성, 단순함, 간결성, 그리고 직관성이죠. 명확성, 단순함, 간결함, 직관성. 모두 시원하게 심플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신뢰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저를 믿으세요. 라고 외칠 수 없고 신뢰성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크게 증명과 신용 2가지로 구성되어요. 증명과 신용. 다른가요? 증명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약속한 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용은 우리 회사, 브랜드,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증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신용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증명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회적 증명은 후기나 추천 등 제3자의 입을 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유명인이 추천하니까 나도 믿을 수 있겠다는 안심감을 주는 거죠. 기술적 증명은 상품의 특징, 성분, 기술력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한 증명은 회사의 역사, 스토리, 영역 등을 사실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창업 땡땡령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신용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신용은 증명보다 더 다양하고 미묘한 영역이래요. 사람들은 감정으로 구매를 결정하지만 이성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해서 고객이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론적 무장을 하는 거죠. 이론적 무장이라 감성적인 어필만으로는 부족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로군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7가지 강화 비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갑자기 강화 코스인가요? 첫 번째 비법은 긴급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나중에 사야지 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긴급성을 부여하면 소비자의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보너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상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혜택을 더하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죠. 세 번째 비법은 리스크 리버설, 그러니까 위험 판정. 소비자는 구매 결정 시 항상 불안감을 느껴요. 혹시 별로면 어떡하지? 나한테 안 맞으면 망하는데. 같은 걱정을 하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리스크 리버설 전략이에요. 환불 보장, 할부 혜택, 무료 체험, 보증 서비스 등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리스크 리버설이다. 이름부터 뭔가 확실하게 안심시켜준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무료 체험이나 환불 보장은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솔깃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비법은 희소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정판, 선착순, 단 오늘만처럼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소비자의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비법은 주문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주문 과정은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꺾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잖아요.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다양한 결제 방식 제공 등 소비자가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여섯 번째 비법은 가격의 심리학을 활용하는 거예요. 단수 가격 효과, 대비 효과, 미끼 가격 효과 등 다양한 가격 전략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인식시키는 거죠. 95, 97, 99달러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뭘까요? 95? 97달러는 99달러보다 2배 많이 팔렸대요. 하지만 97달러는 95달러보다 5배 많이 팔렸대요. 아, 신기하다. 마지막 7번째 비법은 유니크함을 어필하는 거예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매력을 어필해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 없던 최초일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미처 강조하지 못했던 우리 상품만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서 어필하는 것도 훌륭한 유니크함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가격의 심리학은 정말 신기해요. 그 트릭에 넘어간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마법 공식을 알려줄게요. 마법 공식? 첫째, 지금까지 배운 모든 비법을 총동원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드세요. 둘째, 목마른 사람, 즉 절실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에게 그 오퍼를 보여주세요. 셋째, 한 번 구매한 고객에게 계속해서 한 그릇 더 판매를 유도하세요. 업셀링, 크로스셀링, 지속적인 팔로우업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재구매율을 높여야 합니다. 핵심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과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이 책 실은 오래된 책이에요.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다가 그 후 절판되어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재발간되었거든요. 아, 선배님보다 나이 많은 고전이네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제부터 제 오퍼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뭘 팔 건데요? 저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